오하, 오늘도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이번 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기범이 정말 범인일까였습니다.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수사는 그 답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고에서 태주는 기범의 허술한 진술서를 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범이 진짜 범인이라면 범인만 아는 디테일과 정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범의 자백서는 이미 알려진 내용뿐이고 심지어 맞지 않는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범의 자백서는 진실이라기보다 강금과 폭력의 결과물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장명도와 도영구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폭력으로 자백서를 받아냈는데요. 6화에서 이 자백이 강제로 받은 자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범을 범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백일 테니까요. 증거는 애매하고 정황은 불안하고 심지어 알리바이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백만 있으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주민들의 공포도 잠잠해지고 경찰의 책임론도 줄어들고 차준영은 수사 지휘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선거를 앞둔 차무진에게도 이보다 좋은 결과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범이 범인이라는 결론은 진실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너무 필요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차시영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5화에서 차시영은 태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영이를 구하다 칼까지 맞았으니까요. 그 사과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시영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경찰 조직과 정치권까지 얽힌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화 예고에서 차시영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범인은 강성에 거주하는 이모 씨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장면은 범인을 발표하는 장면이라기보다 이기범을 사회적으로 범인으로 확정짓는 장면에 가까워 보입니다. 법정에 서기도 전에 진짜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이기범을 범인으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6화에서 중요한 질문은 기범이 자백했느냐가 아니라 자백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차시영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만약 차시영이 몰랐다면 태주와 다시 공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시영이 알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환입니다. 5화 마지막에 태주는 서점과 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걸 깨닫는데요. 피해자의 핸드백이 서점에서 발견되면서 처음에는 모든 의심이 기범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오히려 다른 가능성도 열어줬습니다. 이기환 역시 그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이기환이 진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은 이기범 한 사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범에게 너무 많은 증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이 진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범을 향하도록 배치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태주가 이용무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기범은 범인이 아니라는 걸 텐데요. 그렇다면 이기범은 진범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필요로 했던 범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마 제목처럼 말이죠. 허수아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가 원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존재, 이기범은 잡힌 범인이라기보다 세워진 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화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기범의 자백이 아니라 그 자백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장명도와 도영구, 차준영, 차시영, 그리고 선거를 앞둔 차무진까지 누가 이기범을 허수아비로 세웠을까요? 6화는 진범을 잡는 회차라기보다 가짜 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태주는 범인을 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세워둔 허수아비를 범인이라 믿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